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 매트릭스입니다. 오늘은 증권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제를 두 가지를 달았습니다. 첫째, 성공적인 체질 개선과 둘째, 월스트 시나리오에서도 견딜 만한 낮은 밸류에이션. 제가 왜 이렇게 부제를 달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전반적인 설명이기는 하나 자료는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쪽의 고지사항 꼭 확인해 주시고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 요약입니다. 첫째, 증권회사들은 지금 체질 개선 중입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고 있고 이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꾸준히 증가하여 영업이익 증가에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부문 간의 이익 구성은 이제는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PBR과 PER 두 가지 기준에서 동시에 낮은 리스크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NH투자증권의 경우 배당 수익률이 4% 중반대에 근접합니다. 먼저 제조업과 증권회사의 손익계산서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의 손익계산서는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의 손익을 차감하면 세전이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까요? 제일 상단에 영업수익이 나오고 여기서 영업비용을 차감하면 순영업수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을 구할 수 있고 다시 영업의 손익을 차감하면 세전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수익은 제가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 그리고 나머지 수익. 영업비용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수수료 비용, 이자 비용, 그리고 나머지 비용. 금융손익은 제조업과 증권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다르게 반영되는데 제조업의 경우는 영업의 손익에, 증권회사의 경우는 금융수익의 경우는 영업수익에, 금융이자의 경우는 영업비용에 반영됩니다. 증권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하여 각 쪽마다 증권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띄워놓았습니다. 증권회사의 체질 개선에 관한 첫 번째 내용은 주식시장에 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중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천수답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식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증권회사의 이익구조가 천수답이 아닙니다. 수수료 수익은 수탁수수료 등 9개 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수수료 수익 중 주식중개로부터 발생하는 수탁수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래 좌측의 그래프가 그 비중 추이를 보여줍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데이터가 있습니다. 주식중개로부터 발생하는 수탁수수료 중 일부가 매매수수료라는 형태로 영업비용 중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주식중개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은 수탁수수료 마이너스 매매수수료인데 순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래 좌측의 그래프가 그 비중 추이를 보여줍니다. 체질 개선의 두 번째 내용은 이자 수익 마이너스 이자 비용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자로 인한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영업이익 증가에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첫째, 지속적인 이익 창출과
1조 3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인한 자기 자본의 꾸준한 증가와 둘째, 고정자산 투자가 필요 없는 금융업종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의 꾸준한 증가는 아래 좌측의 그래프가 보여줍니다. 2011년에 6천억 원, 2014년에 7천억 원 유상증자로 자기 자본이 레벨업 되었습니다. 증권회사 체질 개선의 세 번째 내용은 증권회사의 상계 사업 부문 간 이익 비중이 구조적 변화 중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상계 부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 채권, ELS 및 펀드 등을 고객에게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세일즈 부문. 둘째, 기업이나 특정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주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IB 부문. 셋째, 증권회사 고유계정으로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는 트레이딩 부문입니다. 상계 부문 간 이익 비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년 단위로 살펴보면 그 추세가 보이지 않으나 3, 4년 단위로 묶어서 살펴보면 그 추세가 보입니다. 아래 좌측의 그래프는 2012년부터 3회계년도간 상계사업 부문 간 이익 비중이고 아래 우측의 그래프는 2015년부터 4회계년도간 상계사업 부문 간 이익 비중입니다. 과거보다 최근이 상계사업 부문 간 이익 구조가 훨씬 균형이 잡혔음을 보여줍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주식 중개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줄어서 천수학 구조에서 탈피하였습니다. 둘째, 자기 자본 확대로 이자 수익 마이너스 이자 비용의 규모가 커지면서 영업이익 증가에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영업 부문 간의 이익 구조가 이제는 균형 잡힌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구간별 PBR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0.6 미만인 PBR이 가장 낮은 구간인데 1월 말 기준으로 0.6을 살짝 넘는 걸로 추정되어서 현재 PBR은 하위 15%에 해당됩니다. 2011년부터 12개월 선행 PER 구간별 주가 성적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행 PER 기준 13 미만은 주가 상승 구간, 선행 PER 기준 13에서 16 사이는 보합 구간, 선행 PER 기준 16 이상은 하락 구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현 주가는 PER 기준으로 매수할 만한 수준일까요? 2019년 세후순이익이 3,7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0년간 연순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47%에서 165% 사이였고 평균은 14%였으므로 최악의 순이익 증가율 마이너스 47%를 적용하면 2020년 세후순이익의 월스트 케이스는 1,960억 원입니다. 현재 시총이 3조 3천억 원이므로 월스트 케이스의 PER은 16배 수준입니다. 월스트 케이스에서도 앞쪽의 보합 구간에 해당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증권에서는 지금 체질 개선 중이라 과거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해야 하지만 월스트 케이스를 적용하였을 때 과거 밸류에이션 하에서도 낮은 리스크를 보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현재 배당 수익률은 4% 중반대이며 월스트 시나리오 하에서도 2% 중반대의 배당 수익률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력적인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